예, 이번에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한 해 1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올해 우리 정부가 600조 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정부 곳간 한 귀퉁이가 이렇게 비어도 문제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13조 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약 13조 1천억 원으로 14년 만에 최대인데요. 법인세 감소분이 6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요. 그다음 소득세 2조 5천억 원, 증권거래세, 종부세 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서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생활비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고물가로 씨름하는 서민 고통도 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돼서 성장 잠재력도 확충되고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 부담이 제일 많이 줄겠군요. 네.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대기업 감세분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2조 4천억 원, 대기업은 4조 1천억 원으로 대기업의 부담이 더 줄어들죠. 정부는 법인세를 줄이는 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또는 취약계층 위주의 세제 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대기업 부분은 오히려 세부담이 많이 강화돼.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검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법인세 외에 개인 감세분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2조 2천억 원으로 고소득층 1조 2천억 원보다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재정 적자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수가 줄어도 가능하겠습니까? 기재부는 투자 확대 그리고 성장 기반 확충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조 원 중 내년엔 6조 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통상적인 이 경제 규모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화물차나 이런 쪽에 보조금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실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정부 기대대로 되면 좋을 텐데 역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야당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들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율을 높였던 민주당이 16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하에 찬성할지 미지수입니다. 예, 일단 정부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결국은 또 국회 시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